1914년 3월 3일 경성, 현재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림은 한국 영화와 TV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그녀는 60년이 넘는 예술 활동에 헌신하며 인생은 아름다워, 용감한 삼형제 등의 드라마에서 가슴 뭉클한 역할을 맡아 예술계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배우 남이루의 아내이자 남성진의 어머니, 그리고 남경일의 할머니로서 그녀는 빛나는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명문 예술 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와 스크린의 조명 뒤에는 그녀의 삶을 형성한 상실, 희생, 그리고 깊은 슬픔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파란만장했던 커리어,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사랑과 결혼 생활, 비극적인 죽음으로 점철된 그녀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고통에 대한 증언은 예술과 가족을 위해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찬란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로 그려냅니다. 김용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어린 시절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회의 압박과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는 이러한 정신적 상처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961년 연예계에 데뷔했을 당시 그녀는 여성 배우들이 특히 배우계에서 조연이나 단순한 배역에 국한되어 간과되기 쉬운 시대에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헌신적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젊은 배우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배우들에게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그녀의 재능이 저평가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관객과 평론가들의 혹독한 비판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시 관객들은 그녀가 너무 진지하거나 현대적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그녀는 마치 끝없는 싸움을 혼자 치르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남성진 씨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항상 아들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놓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녀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적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었고, 이는 평생 그녀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김용림의 경력은 큰 성공으로 가득 찬 영감의 여정이었지만 실패와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1년 무대 배우로 데뷔하여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연기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5년 그녀는 어려운 시절 한국인의 삶을 깊이 있게 묘사한 인기 드라마인 은빛풀에서 그녀의 역할로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인지도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여 그녀를 당대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경력 전반에 걸쳐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용감한 세 형제까지 10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여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부터 역경에 맞선 강인한 여성까지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1997년 저축의 날 34주년 기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여러 상을 통해 인정받았는데, 이는 예술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그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영예였습니다. 그녀는 가족 드라마에서도 친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고, 등장인물들과 함께 관객들을 웃기고 울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안녕 나에서의 그녀의 영희는 80대의 나이에도
복잡한 이야기에 생명력과 깊이를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희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여배우들이 재능보다는 외모로 평가받는 연예계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1970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포함하여 그녀가 출연했던 몇몇 영화들은 그녀가 바라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김용림을 눈물 짓게 했던 순간들은 아마도 지친 상태로 촬영해야 했던 날들이나 관객들에게 그녀의 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이와 성별이 장벽이 되는 혹독한 업계에서 일해야 했던 경험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없는 눈물은 예술을 위해 치른 그녀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또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남성진을 키우는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했던 경험 또한 그녀를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림이 항상 갈망해온 업적은 명성이나 상뿐만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인정입니다. 그녀는 경력 초기부터 영희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어 관객이 일상의 이야기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변신한 억새풀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이러한 목표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항상 인생은 아름다워의 근면한 엄마부터 왔다. 장보리의 현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캐릭터의 진정성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MBC 대상, 백상 예술대상 등의 수상은 이러한 헌신의 결과이지만 그녀에게는 관객의 사랑이 아마도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그녀가 영감을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업적은 재능 있는 배우인 아들 남성진과 며느리 김지영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배우들입니다. 어머니이자 예술가인 그녀는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하며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겸손과 근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항상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녀의 재능을 반영합니다. 연예계의 변화 속에서도 60년 넘게 안정적인 커리어를 유지해온 것은 그녀의 적응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김용림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1965년 그녀는 유명 배우이자 삶과 직업 모두에서 그녀의 동반자였던 나미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했던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나미루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통해 그녀가 직면한 압박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이해가 두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커리어를 쌓았기에 영화와 무대 스케줄로 인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별거 시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커리어를 우선순위에 두느라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남성진을 키우면서 동시에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히 중요한 순간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에게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압력이 그녀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심각한 결혼 위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작은 스트레스는 그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녀의 프로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이러한 슬픔은 그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용님의 비극적인 죽음은 비록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가족과 한국 사회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2025년 85세의 나이로 녹음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그녀가 타고 있던 차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중상으로 인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십 년간 그녀를 사랑해온 관객들과 그녀의 가족, 특히 남성진과 손자 남경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많은 한국 스타들이 애도했던 서울의 명망 있는 장례식장, 아마도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장례식은 한국의 전통에 따라 3일간 진행되며 수백 명의 동료, 친구, 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미란, 김무열, 윤경호 등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 애도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들 남성진 씨와 며느리 김지영 씨는 조문객으로 참석하여 눈물 어린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KBS, SBS 등 방송사에서 헌화와 백상예술대상 등 관련 기관의 애도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족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장례는 마지막 날 화장으로 치러지며 유해는 서울 외곽에 있는 묘역에 안치되어 유족들이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